이렇게 보세요, 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글쓰기 공부를 함께 했던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일 끝내고 차를 한잔 같이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일까요? 서로 이제 글을 관심 있어 하면서 수필 공부를 하면서 만난 선생님들이고요. 한 1시간 정도씩 본인 글을 쓰고 와서 서로 토론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꾸준히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오래 만난 그런 사이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아마 다른 글보다도 수필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속속들이 어떤 그 사람의 생활이라던가 또 지난 과거의 이야기들이라던가 또 생각하는 한 순간순간에 대한 것들을 글로 표현해내고 그걸 같이 읽어보고 토론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함께 있으면 수필에 대한 얘기만을 주로 나누니까 제 삶에서는 굉장히 좀 희열을 느끼고 또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늦은 귀가를 했는데 또 마침 그 선생님들을 뵙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 얘기도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리에 앉았어요. 대부분 수필이라고 그러면 자기 경험에 중심적인 글들을 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일기를 쓰듯이 편지를 쓰듯이 그렇게 쉬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게 또 수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 나갔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과 얘기 나눴던 부분은 수필이란 건 결코 자기의 경험만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그리고 좋은 수필이 어떤 수필이 좋은 것일까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감동과 지적인 감동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배웠고요. 좋은 글이라는 것은 무릇 상대방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 때 우리는 좋은 글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거기는 동감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은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인 감동과 지적인 감동이 있을 수가 있고 좀 더 수준 높은 좋은 수필이 되기 위해서는 정서적 감동 이외에 지적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배웠어요. 뭔가 배우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말하기는 좋지만 또 직접 그거를 실천으로 움직이는 것은 또 그닥 쉽게 잘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문학,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때 나 자신과 딱 맞아떨어지는 좋은 작품에 대한 것들을 만났을 때 그건 굉장히 좋게 다가오는데 또 나의 정서와는 또 다른 면으로 접목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평하는 것만큼의 감흥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기하기도 하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때 나왔던 화두가 명작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었거든요. 명작이란 결국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삶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가장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명작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어떤 강연에 거의 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 하찮은 또는 그닥 작품으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명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사연이 담기고 뜻이 담기고 내용이 담기고 심지어 거기에 생과 사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그건 더 강하고 진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결국 명작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가슴으로 느껴졌을 때 가장 감동적이고 좋다라고 하는 것이 명작이 된다라고 하는 걸 그 강연으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그 수필 공부를 함께 했던 선생님 몇몇을 만나고 또 좋은 수필은 무엇일까 계속 써나가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글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글도 또 다른 사람은 난 별론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저한테 떠올랐던 게 바로 그 어떤 것이 과연 명작일까 라고 들었던 그 교양적인 강연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글도 참 비슷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누군가가 작성한 그 글에서 작가의 의도대로 독자가 받아들여졌을 때 읽는 이로 하여금 그 생기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저도 느꼈고요. 아, 참 글이라는 게 쓰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평가를 할 때도 그 평가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도 대단히 클 수 있겠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좋은 작가가 좋은 독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글이 그 좋은 글을 알아봐주고 또 많이 읽어주는 그런 기회와 큰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삶에서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아주 다양한 개성이 어우러지고 뒤섞이면서 그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더 많은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 시작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쓴 작품이나 글이나 또 다른 업무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대부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서의 평가도 있지만 감성적인 부분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찬 기운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다독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이지만 여러분하고 좋은 글이란, 좋은 작품이란,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보이는 것에 좋은 평가란 이런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와의 연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인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는데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접한 환경과 그 속에 있는 요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행운이고 또 어쩌면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모두 힘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